이어서 열 에너지에 대한 전달 방법. 열 에너지 전달 방법은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달 속도는 복사가 가장 빠르고 대류, 전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조리하는데 물이라든지 수증기, 얼음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조리 원리가 이 안에, 이 그래프 안에,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선 보시면은 우리가 액체 상태 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 액체 상태 물이 액체입니다. 비열이 1kcal 그럴 때 키로도 라지 K가 아니고 스몰 K입니다. 여기에 스몰 K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1kg 물을 1도씨 올리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1kcal, 다시 말해서 1000칼로리가 필요로 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비열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도시든 혹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자, 우리가 열을 가하면은 100도씨 되어 가지고 물이 수증기 기체로 바뀝니다. 자, 그 바뀔 때 기화된다고 그러는데, 기화에 필요한 열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냐면은, 자, 1g당 54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540. 1g에 54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 물을 수증기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1g 물을 수증기로 보내려고 하면은 54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은 다시 액체 상태 물로 오겠죠. 올 때 이만큼 에너지를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 방향이잖아. 액체 상태 물이, 자, 기체 상태 수증기로 바뀌는 걸 기화라고 합니다. 기체 상태 수증기가 액체 상태 물로 바뀌는 걸 액화라고 해요. 액화, 기화.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액체 상태 물을 이제 온도를 더 낮춥니다. 낮추면은 고체 상태 얼음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액체 상태 물을, 자, 고체 얼음으로 만들고 아니면은 고체 얼음을 액체 상태 물로 만들 때 얼음을 녹는다. 이걸 융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융해. 혹은 물이 고체 얼음이 되는 걸 응고, 이렇게 융해열, 응고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융해열, 응고열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은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그램으로 따지면은 그냥 칼로리 돼요.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자, 얼음이 녹는데 혹은 어는데 80칼로리. 그다음 물이 수증기로 보내는데 540칼로리. 540칼로리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얼음이 1도씨, 온도 1도씨 올라갈 때 1g당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100도씨까지 올려가지고 수증기로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0도씨 물을 1g을 가지고 100도씨까지 올리려고 그러면은 100칼로리 에너지 필요하고, 그 물을 수증기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540칼로리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합계하면은 64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고체 얼음과 액체 물과 그 다음 기체 수증기 이 사이 관계. 자, 이걸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수증기가 바로 고체 혹은 고체 얼음이 바로 수증기로 갈 수 있겠느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 과정이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가든지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가는 경우, 이걸 이름을 승화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드라이 아이스, 이게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고체 상태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우리 얼음 대신에 많이 사용하잖아. 식품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자,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CO2 이산화탄소로 기체로 바로 갑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그럼 물은 드라이 아이스 같이 승화가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옆에 자 보세요.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압력. 자, 1기압. 여기가 우리 현재 대기압입니다. 자, 1기압일 때 지금 보시면 소리드 요 영역이 얼음, 리퀴드 물, 가스, 수증기. 자, 수증기, 물, 얼음. 이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물질의 일반적인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이걸 물질의 3태, 세 가지 형태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근데 물질의 세 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거는 뭐 기체인지 뭐 액체인지 뭐 이것도 구분이 잘 되지 않고요. 아주 고온 고열을 내는 이온화된 상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 이글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상태. 저게 플라즈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온도하고 압력 사이 관계에서 물질의 상태가 액체, 고체, 기체 이 상태가 바뀝니다. 자, 1기압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1기압을 쭉 올라가서 얼음이 물로 가는 요 지점이 바로 얼음이 녹는 점, 멜팅 포인트입니다. 녹는 점, 얼음이 녹는 점. 물로 봤을 때는 어는 점. 몇 도? 0도씨. 그 다음 물이 수증기로 가는 온도,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B점이라고 얘기다. 어는 점을 B점, 끓는 점을 B점.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몇 도? 100도씨.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압력을 봅시다. 압력을 낮출 경우와 높일 경우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끓는 점과 어는 점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 변화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만 이 조리 관련된 물, 수증기, 얼음 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압력을 낮추니까, 압력을 높이니까 크게 변화가 오는 경우는 바로 이 물의 끓는 점에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자, 일단 압력을 한번 낮춰 봅시다. 압력을 낮추니까 자,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은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 어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어는 점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자, 압력이 낮으면은 멜팅 포인트는 올라가고 끓는 점은 내려가고. 맞습니까? 압력을 높여보세요. 멜팅 포인트 어때요? 100도씨보다 지금 기울기가 이쪽 편으로 와 있죠. 내려가죠. 내려가는 게 보입니까? 크게 많이 내려가진 않는데 내려갑니다. 끓는 점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해서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는 점 내려가고, 끓는 점 올라가고 끓는 점 내려오고 어는 점 올라가고. 잠깐 뭔가 혼동이 일어나나? 자, 이렇게 쓰면은 직각이죠. 방향이 이렇죠. 이거는 확연히 표현이나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자, 이걸 똑바로 세운다면은 응? 이거 가지고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일기압보다 낮아져요.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낮아져요. 됐습니까? 100도씨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100도씨 되기 전에 물이 끓어요.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발생된 압력이 그 기압과 같은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일기압일 때는 수증기가 만들어져 수증기가 1기압이 되어야 그 온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게 100도씨예요. 그런데 압력이 1기압보다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수증기압이 낮아도 되잖아. 낮아도 끓잖아. 그게 이제 100도 안 돼서 물이 끓어버립니다. 그 100도 안 돼서 물이 끓어버리니까 문제는 살이 충분히 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설익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압력을 높여가지고 하면은 끓는 점이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잖아. 이게 압력밥솥 원리잖아. 압력밥솥. 자, 그 다음 끓는 점 가지고는 이렇게 구분이 뚜렷이 되는데 이제 이 어는 점, 멜팅 포인트 이것 가지고는 자, 여러분들 스케이트를 타려고 그러면은 스케이트를 타려고 그러는데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날이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스케이트 날 그 사이에 얼음이 꽉 잡아버리면은 스케이트 못 타요. 맞죠? 그러면은 스케이트 날에 우리 체중이 실려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그 우리 체중에서 누르는 압력이 그 스케이트 날 그 좁은 날에 꽉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해지면 압력이 높아지면 이와 같이 멜팅 포인트, 얼음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점이 내려가니까 그 날 사이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 압력이 높아지면은 멜팅 포인트가 내려간다. 압력이 낮아지면 올라갑니다. 자, 이 원리.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트리플 포인트라고 나옵니다. 이걸 삼중점. 뭐 삼중점이냐 하면은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온도입니다. 이 삼중점이 0.0098도 삼중점이 나타나요. 그 다음 또 쭉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온도 374.4도 이상의 이 374.4도 온도에 압력을 217.7기압을 갖다가 가해주면은 이 상태 위쪽에는 이게 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체 수증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걸 초임계 유체라고 해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 이상의 온도 압력에서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가 돼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초임계 유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 밑에 내려가서, 그러면 봅시다. 자, 얼음, 액체, 물, 수증기인데 이 밑에 이 영역 들어가면 어때요? 만약에 압력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0.006 기압 이하로 압력을 낮춰버리면요, 낮춰가지고 얼음을 가지고 건조를 시켜버리면은 액체 물이 아니고 바로 수증기 기체로 건조가 됩니다. 동결건조입니다. 동결건조 들어보셨죠? 얼음을 얼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낮은 압력으로 건조시켜버립니다. 우리 식품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꽤 많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 자, 수분에서 자,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을 우리가 크게 나눠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자유수, 프리워터, 결합수, 바운드 워터, 이 두 가지로 나누자. 자유수는 글자 그대로 자유로운 물입니다. 다른 말로 뭐 유리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합수는 당연히 뭐하고 결합이 돼 있어. 뭐하고 결합돼 있냐? 식품 속에 뭐 단백질, 탄수화물 여러 가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좀 결합을 해가지고 단단히 붙어져 있는 결합을, 그래 수소 결합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수분. 자, 그럼 수소 결합이 뭐냐? 수소 결합 누누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혹은 뭐 분자 내에서도 존재하겠지만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아주 강한, 아주 센 플로르, 산소, 질소, 그래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센 이 불소나 산소나 질소하고 뭐하고 수소하고 사이에 존재하는 힘, 이게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수소결합 존재하는데 많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르, 산소, 질소와 수소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나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입니다. 자, 결합력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자. 물 분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가지고 본다면은, 자, 이게 물 분자입니다. 자, 물이 H2O, 자, 이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 너 전자 하나 내라 나 하나 낼게. 근데 수소 가지고 있는 전자나 산소 가지고 있는 전자가 종류가 다른 건 아니야. 똑같은 전자예요. 자, 표시만 일단 이렇게 하자. 너 하나 내라 나 하나 낼게. 서로 공유하자. 이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동등하게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전자 당기는 힘이 누가 더 세냐? 수소하고 산소하고 사이에 당기는 힘이 누가 더 세요? 산소가 훨씬 더 세죠. 줄 당기게 하면은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전자를 끌어당겨 버려요. 이걸 마찬가지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이지만은 이와 같이 수소 쪽에 보다는 산소 쪽에 전자가 치우쳐 버립니다. 그 치우쳐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수소 쪽에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이와 같이 극성을 띠고 있는 극성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극성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자, 이것이 물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들은요, 다 이렇게 극성 결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특히 자, 자유수, 유리수와 결합수의 이 성질 이건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용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에 이용될 수 있는 발화에 이용될 수 있는 물은 결합수가 아니고 이와 같이 자유수만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자, 자유수는 제거하기 쉽습니다. 건조나 압착시킬 때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합수는 그렇지 못해요. 밀도를 보시면은 자, 자유수는 1ml당 1g. 결합수는 여기에 다른 것이 뭔가 결합해서 녹아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밀도가 1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자유수는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결합수는 그렇지 않겠죠. 자, 결합수는 자, 녹는 어는 점은 0도씨보다 낮아지고요.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 멜팅 포인트는 내려가고 보일링 포인트는 올라갑니다. 자, 이 예를 소금물 가지고 바닷물, 소금물, 설탕물, 바닷물이 0도씨에 읍니까? 안 얼죠? 훨씬 더 낮은 온도가 되어야 옵니다. 100도씨에 끓어요? 안 끓죠?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멜팅 포인트 낮아지고 보일링 포인트 올라가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 수증기압은 수증기압 그런데 이게 수증기압 여러분들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수증기라는 얘기 뭐예요? 기체 상태. 그러니까 수증기압이 높다. 그러니까 다시 수증기압이니까 수는 물 숫자니까 그죠? 물을 빼고 모든 물질에 증기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증기압이 뭐냐? 그 물질이 증기가 기체 상태 증기가 되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그러면은 증기압이 높다, 증기압이 크다, 세다 이 얘기는 뭡니까? 증기가 많이 발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증기가 많이 발생되어 있다, 증기압이 높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증기압이 높은 물질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휘발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휘발유 왜 휘발유냐? 휘발이 잘 되기 때문에 휘발유야. 휘발유는 증기압이 낮아요, 높아요?
전기압이 높다 이 말이에요. 전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전기압입니다. 그러면 수전기압이 자유수가 높아요, 결합수가 수전기압이 높아요? 물었다는 얘기예요. 결합수가 더 쉽게 증발될까? 아까 100도씨에 자유수는 100도씨 되면 수증기 기체로 가는데 결합수는 100도 돼서 수증기로 갑니까?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수증기압이 낮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수보다 결합수가 수증기압이 낮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잘못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전기압 그리고 수전기압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이 나타내는 전기압이 수전기압이야. 자, 혼동하지 마시고. 그다음 수분 활성도 값으로서 질문이 종종 나올 거예요. 자, 수분이 우리말로 활성도, 워러 액티비티 그래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값이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물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수와 자유수가 있는데 물 자체의 역할, 남을 녹일 수도 있다든지 그 다음 뭐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자유수가 활동도가 높아요, 결합수가 활동도가 높아요. 물의 역할을 100% 할 수 있는 물이 자유수입니다. 결합수는 물의 역할을 100% 못한다 얘기예요. 왜 못해요? 벌써 다른 물질하고 결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의 역할을 못합니다. 100%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하면은 이것이 물이 자유수에 가까운지 얼마나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수분 활성도 값으로 나타낸다. 자, 수분 활성도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P0 그러는 게 바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야. P0. 번에 P는 식품 중에 수증기압. 그러니까 식품 중에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 그러니까 정류수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 물의 활동도 값입니다. 그래, 물의 활동도 값은 최대 1입니다. 1. 나머지 1보다는 값이 다 낮아요. 1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수증기압을 자, 이렇게 P0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순수한 물의 NOW 식품 중에 물의 몰수 그 다음 S는 솔루트에서 용질 식품 중에 용질의 몰수 여기 몰수로 나온다. 자, W는 워러 약자고요. S는 용질 솔루트해서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몰수를 물과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더한 값으로 나누어 가지고 물의 활동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한다면은 자, 이 퍼센트로 나타낸 상대 습도 값을 100으로 나눈 값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구하는 식이 수분 활성도 구하는 식이 이와 같이 세 가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몰수, 용질 몰수만 딱 계산되면은 이론적으로도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 어떻게 변화해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도 수분 활성도에 관해서는 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 이거 문제 1, 2, 2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겁니다. 풀이 다 했습니다. 풀이 다 했는데 문제는 한번 봅시다. 자, 포도당 5% 포도당 용액, 포도당 이제 몰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량 값을 줬습니다. 용액의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하세요. 다시 말해서 물 95%와 포도당 5% 용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W, NS 구해가지고 앞쪽에 식에서 구하면 0.995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10% 소금물입니다. 물 분자량 18, 소디움 클로라이드 분자량 58.45 좋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10% 소금물이 물의 활동도 0.967 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0.9보다도 수분 활동도가 더 높지요. 그렇죠? 자, 이런 조건에서 수분 활동도 구하라. 그 다음 수분 활동도 가지고 우리가 식품의 안정성을 수분 활성도 값 구하고 이걸 식품의 안정성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미생물 성장과 최저 수분 활성도 요구되는 최저 수분 활성도 세균 0.90 이상 되어야만 세균이 번식합니다. 아까 10% 소금물 겠죠. 0.90 밑으로 안 떨어졌죠. 세균 번식 충분 가능합니다. 다음 효모는요 0.88입니다. 수분 활성도 0.88 이하로 떨어뜨리면 효모 작동을 멈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곰팡이 0.80입니다. 수분 활성도 0.80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곰팡이가 자라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곰팡이 속에서도요, 내건성 곰팡이는 0.65까지 번식합니다. 그 다음 내삼탑성 효모는 0.60까지. 야, 이거 수분 활성도 가지고만 이거 참 세균, 효모, 곰팡이 이거 컨트롤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부분 많죠? 그 다음 대부분의 효소들은요 0.85 이하일 때 불활성화돼 버립니다. 0.85. 자, 이제 최종적으로 식품 저장 방법은 수분 활성도 떨어뜨려라. 미생물 성장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식품 안정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이거 종종 나옵니다. 자, 세균 0.90, 효모 0.88, 곰팡이 0.80, 내건성 곰팡이 0.65, 내삼투합성 효모 0.60. 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세요.